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 제가 지난번에 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밑밥을 좀 까는 섹터가 하나 있죠.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오늘도 보면 제약바이오 sek터가 사실 괜찮았거든요. ST팜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제약바이오 얘기하시니까 네. 가슴이 막 벌렁벌렁 흥분되기도 하면서 이게 또 힘든 섹터거든요. 힘든 섹터죠. 그래서 야 제약바이오 황 팀장님이 몇 차례 얘기한다. 제약바이오 큰 장이 오나 이거 괴로 흥분되며 괴롭다. 솔직히 저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 내용 어렵죠. 네. 어렵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어도 저도 뭐 사실 새롭고 네. 뭐 그 파이프라인 막 용어 막 나오고 하면 저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 가치고 그래서 얼마까지 가고 뭐 그 계산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되게 투기성인 수급도 그렇죠. 많고. 네.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어차피 하나는 작년이랑 올해까지 히트를 쳤던 코로나 관련 주식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랑 전혀 관계 없었던 제약바이오들. 네. 네. 신약 이런 신약 쪽. 항암제 만드는 회사들.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 학회. 네, 미국에서 하는 면역 항암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이제 NK맥스나 ABL 바이오나 그다음 뭐 네오 이뮨텍 이런 종목들인데 이 지금 모멘텀을 받고 종목들의 변동이 사실 조금 되게 세게 나오고 있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더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한 반년 전만 해도 특히 뭐 올해 상반기에 아마케라던가 아스코 때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 얘기 나오면 엄청 몰랐죠. 반응했는데 요즘 이제 근데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게 그쵸. 가려져 있었기 그쵸, 때문에요. 맞습니다. 해도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못하고 그러니까 못하고 그렇죠. 해도 한 듯 안 한 듯 지나갔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 여기 참석하는 기업들이 뭔가 이제 반응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학회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정말 다 바닥을 박박히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봐볼까요? 한미약품. 한미약품을 보면요. 정말 한국약품이 옛날에 이제 한 5, 6년 전에 산오피에 기술 수출하면서 제약바이오 이 두 번째 전성기를 갖고 왔던 종목이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느낌이랑 차트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월봉을 보면 이때죠. 2015년. 이때 막 10만 원 하던 주가가 70만 원까지 갔던. 네. 그 대박은 이제 한미사이언스였죠, 사실. 연구소 요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무상증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많이 수정이 됐지만 이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주식입니다. 이때 수정 주가로만 봐도 600%, 700% 정도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상승을 갖고 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 사이언스 보면 그때 영광은 다 어디 가고 완전히 지금 바닥에서 박박 기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사이언스고 한미 약품이고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죠. 근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뭐 그렇게 쏘쏘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정말 확인은 안 해봤는데. 자, 연간으로 볼게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왕창 부서졌죠. 490억입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사이언스예요, 한미약품. 이거 한미약품. 네. 근데 그리고 올해 1,070억 정도로 확 2배 이상 늘죠. 근데 이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었으면 다른 종목들, 다른 제조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가 2배 같이. 근데 보면 실적은 더블 났는데 지금 주가는 내려왔잖아요. 관심 없어. 관심 없으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올해는 사실 뭐 2차 전지, 뭐 네.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쪽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뭐 상반기는 다른 대형주였고 워낙에 더 핫한 섹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주식시장의 미인대의 관점이라는 게 이거예요. 네. 좋은 거 아는데 언제 오르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언제 오르느냐의 문제. 근데 주가는 점점 싸지고 있는 거죠. 보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지금 한미약품 포함해서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그동안 제조업들은 오히려 공장이 멈췄었잖아요. 근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실험실에서의 연구가 멈췄을까요? 그때보다
기술이 더 발전했으면 발전했지 후퇴는 안 했을 거라고요. 연구 계속했어요? 그 연구 계속 했죠. 재택근무 안 하고? 재택으로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임상을 좀 못했겠죠, 물론. 예. 임상 못했어도 연구는 계속 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암학회에서의 지금 기대가 하니까 네오이뮨텍, 에이벨바이오들이 그런 기대가 움직이는 거고 내년에 뭐 이제 당연히 1월 달에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대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JP모건 헬스케어. 네. 여기 참석하는 기업들은 뭔가 주가의 퍼포먼스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 보여주는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제 느낌은 아니고요. 이것도 아까 그 장표를 보면요. 자, 이 장표인데요. 헬스케어가 내년에 턴하는 걸로 보입니다. 계속. 어디쯤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여름까지, 그러네. 가을까지는 별별 핫소스하다가 10월 들어오면서부터 음. 헬스케어 전통 제약사들도 포함이죠. 예, 이 바이오야 뭐 워낙에 다 적자 기업들이 많은데 한미약품 같은 동아ST, 뭐 녹십자 이런 회사들이겠죠. 이쪽 섹터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단키트들은 내년에 까먹어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요소예요. 근데 여기 늘어나는 거는 제약 쪽, 순수 제약 쪽이 지금 늘어난다는 거죠. 시젠 한번 봐볼까요? 시젠은 보면, 자, 시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시젠 물리신 분들 있을 건데, 시젠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D바이오나 CGN이나 그쵸, 돈 비슷하죠. 엄청 벌었죠. 엄청 벌었죠. 그걸 갖고 뭐 할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천재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또왜 무슨 칭찬을 또. 자, 시젠 봅시다. 시젠은 보면 2019년에 200억 벌던 회사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6,700억을 벌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기대감으로 2020년에 주가로 보답을 했고, 네. 2020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뭔가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실제로 백신은 작년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 작년 겨울부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맞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부터 맞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니까 이미 그거 다 올해 작년에 벌었던 거 다 반영했고, 백신 나오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치료제 나오니까 한 번 더 빠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예상치도 뚝뚝 떨어지죠. 22년 내년에 3,400, 이제 내년에도 벌기는 많이 벌지만 올해 너무 많이 벌었던 거죠. 올해하고 작년에 너무 많이 벌었던 그렇죠. 거죠. 네, 올해하고 작년에 너무 많이 벌었기 창고에 때문에 돈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때는.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벌기는 벌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2023년 이 실적에 대한 것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변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한미약품 이런 애들은 완전 이미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지금 실적만 많이 실적은 올라오고 실적 추정치들은 올라가지만 이건 시즌이고 실적 추정은 올라가지만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해 줄 때가 됐다 싶은 거죠. 시젠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돈을 분명히 경영진들은 이제 실적 앞으로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자기네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거는 비단 시젠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단 키트 만들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막대하게 벌어놓은 현금을 가지고 뭘 할 건데 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뭐 하나 사겠죠. 네. 뭐 하나를 사서 제약바이오를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 M&A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모르죠. 네. 분명히 그게 언제 살지도 모르고 뭘 살지도 모르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는 그런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예, 이런 진단 키트 업체들은. 만약에 근데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뭔가 미래 투자를 한다. M&A를 하든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어떠한 투자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는 여기가 기간 조정으로 바닥인지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바닥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진단키트들은 뭔가 그동안 쌓아놨던 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영업 활동을 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좀 뭔가 물타기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순수 제약 바이오 회사들, 한미약품,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동아ST, 녹십자 이런 종목들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바이오팜도 처음에 상장할 때 인기 엄청 그렇죠.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SK 바이오팜이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게 여기는 이제 사실 시작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그게 성과가 나는 쪽이라 근데 이제 다들 관심 없습니다. 지금 그죠? 기대감 쫙 빠져서 왜냐면 20만 원 같은 게 97,000원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잖아요. 이게 49,000원 그렇죠. 상장이었을 거예요. 네. 이게 따상이 첫날 따상이었고 네. 따상상에다가 맞아요. 더 올라갔죠.
27만 원 언저리까지 갔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상장하고 나서 최고점을 한 이후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냥 네. 매매한 방법인데 고점을 찍고 나서 반토막이 나면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수 된다라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7만 원이니까 13만 5천 원 정도부터는 사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상황을 보면서. 근데 14만 5천 원 하필 요 정도거든요. 이 개파락 하필 딱 여기 딱 껴 있어요. 이게 SK에서 지분 매각 이슈가 있어서 개파라고 뚝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갭 상승하면서 이 갭 살짝 메꿔주고 다시 지금 질질질 흐르고 있죠. 이런 상태예요. 지금 상태는 최고가 대비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거의 지금 10만 원 조금 안 되니까. 갭을 못 메운 거 아니에요? 네, 조금 14만 뭐 메우진 6천 못했어요. 못 메우진 못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다가 이제 일단 밀린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찾아주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SK 바이오팜은 되게 일단은 지금 간단해요. 그 기전이 파이프라인이 그 엑스코플이라 그래서 이제 뇌 질환 치료 뇌 그때 한참 공부했었는데 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할게요. 역시 단어들이 어려워서. 우리 황 팀장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사실은 2차 전지도 궁금하고 메타버스도 중요하죠. 그런데 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뇌전증이라는 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뇌전증 치료제가 대표적이에요. 사실 네, 대부분의 가치가 뇌전증 치료제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뇌전증 치료제가 최근에 좀 한 9월달, 10월달 주가가 밀렸던 거는 사실 올해 3월달, 올해 여름 봄부터 해서 이 뇌전증 치료제 미국에서 계속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9월달, 10월달 가면서부터 이게 좀 성장률이 둔화가 됐어요. 네, 둔화에 대한 것 때문에 밀렸고,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이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리는 느낌도 같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경쟁사들이 이제 특허 만료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진출에 대한 노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플이 중국 진출에 대한 뭔가가 나오면 분명히 조금은 지금보다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이거는 지금 약간은 아직은 배팅의 영역이긴 한데 계속 중국에 대해서 노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성공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 메리트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더 위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내년에는 훈풍을 불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에는 쥐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쥐약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원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성장주는 이제 반대로 이걸 꺾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내년에는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라이센스 아웃이든, 이제 기술 수출 같은 라이센스 아웃이든, 그 다음에 뭐 실적으로 보여주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진짜 아무도 안 보는 섹터거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투기적인 섹터라고도 하고. 그렇죠. 네. 가장 빈집일 수도 있어요. 가볍고. 그렇죠. 바이오팜을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대에 사신 분이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 반토막이 넘게 났잖아요. 그렇죠. 진짜 고통스러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봐도 되겠다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턴하는 모습들, 실적으로도 턴하는 모습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르겠어요. 전 매일 발간되는 리포트들을 쭉 이제 리스트업해서 보는데, 확실히 제약바이오를 보자고 하는 뭔가 산업 리포트, 제약바이오 산업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체감상. 매일매일 뭔가 코스닥을 보자, 제약바이오 리포트를 보자라고 하는 리포트들, 산업이 좋아진다. 코로나 관련된 쪽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항암제라던가 이제 그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쪽에 대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매드팩토, 네오이뮨텍, 에이웰바이오, 그다음에 한미약품 여러 가지 이걸 봤을 때 그냥 코로나 얘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쪽 섹터들에 대한 업황이 나고요. 이게 되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이
여기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50쪽에서 100쪽짜리 리포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큰 손들은 이 리포트를 보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시장의 의견이 모아질 때. 모아지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트리거. 그렇죠. JP 모건 헬스케어라던가 네.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뭐 개별 종목별로 뭔가 튀는 이슈가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뭔가 시장에서 자금이 싹 쏠리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일단은 네. 제약바이오는 지금 당장은 사서 급등보다는 저는 12월 달까지는 모아가는 전략이 일단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로 큰 시세를 내신 적이 있으시겠죠? 아 그럼요. 2018년 상반기, 하반기는 아, 너무 힘들었지만, 대단했었죠. 네. 네. 제약바이오로 피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제약바이오로 피본 적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유형 관리를 하시니까 그죠? 추세를 네. 보고. 그러게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오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작은 제약바이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큰 그러니까, 네. 종목들. 예. 우리가 제약사라고 하면 그냥 광고 많이 하는 회사들이죠. 우리가 들어봤던 거 동아제약 아시잖아요. 네. 동아ST. 그다음에 한미약품 아실 거고 뭐 SK 관련 주식들 아실 거고 SK 바이오팜 이런 거 아실 거고 이런 애들만 봐도 될 것 같고요.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는 헬스케어 펀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헬스케어 펀드 그냥 차라리 네. 헬스케어 ETF도 한번 찾아보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